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6시 정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허리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허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시원하게 들려드리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두 분 나와주셨고 또 교수님께서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구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 있는 연세 하나병원 신경외과에서 특수진료 보고 있는 김경모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서고병원의 대표원장 신경외과 유범석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또 시간이 또 금세 또 흘러서 이렇게 두 번째로 출연을 해주시게 됐는데 사실 오늘 네 분 완전체로 출연해 주실 뻔 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세 분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4명이 다 같이 출연 못하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꼭 세 분만 이렇게. 아, 그래도 오늘 세 분과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근데 네.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좀 기력이 부족하시다고 사전에 살짝 말씀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그 공식 어필 타임을 1분 드렸거든요. 지난 시간에. 근데 못 드렸으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자신 있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자랑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겸손 없습니다. 여기서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겸손은 아니고요. 실제로 막 엄청 잘하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 뭐 병원 특성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거는 좀 잘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이 수술 어떤 수술이라든지 뭐 어떤 분야에 좀 자신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세요. 자신은 없는데요. 그래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종합적으로 다 잘하신다고 했는데. 뭐 엄청 잘하는 건 그냥 평균이 네, 또 겸손하셔가지고. 네. 그렇다. 그런 거고 뭐 그나마 네. 자신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제가 복잡한 거를 좀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냥 동 나이대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조금 맞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수술.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하면 네. 어려운 수술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종양이라든지 네, 아. 척추 종양, 변형 이런 쪽의 수술 많이 네, 난이도가 높고.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있으시면서 잘하진 너무 않아요. 겸손하셔가지고. 옆에서 저희 보고 얘기하라고 일부러 유도한.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못 하겠는데. 아 그렇군요. 네.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중간중간 질문도 전달드릴 테니까 뭐 허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 분을 또 모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열심히 육아하고 열심히 수술하고 또 아. 오시는 환자분들 치료해드리고 하다 보니 또 시간이 네, 많이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원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개원하고 지금이 이제 4개월 차? 그래서 5개월 차 이제 넘어가거든요. 4개월. 와.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도 바쁘긴 하지만 좀 마음의 안정을 그래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처음 어쨌든 개원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와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이게 환자분을 맞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장님 네.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확실히 사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데 네네. 그거를 제가 뭐 진료처럼 모든 분야를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잘 뽑는 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금 직원이 85명 정도 85명 너무 엄청 큰데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직까지 결과도 좋고 와.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대단하시네. 원래 아라뱃길 남쪽에서 환자가 안 올라옵니다. 끊기셨어요? 네, 끊겼습니다. 와, 열심히 하고 그러시군요. 그래도 되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냥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허리 통증을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게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양하겠지만 요즘에 허리 아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고 이제 비단 어르신들의 문제만은 좀 아닐 것 같은데 나이대별로 원인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퇴행성 질환도 있고 근데 요즘에 20, 30대 분들도 굉장히 허리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0, 30대 분들, 40, 50대 분들,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 분들을 좀 나눠서 이유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한 분씩. 요즘은 10대도 생깁니다. 아, 10대? 예, 10대도. 아, 20대가 아니라 그 밑까지 예, 나오는군요. 가끔 와서 아.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15살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디스크가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다가 물리치료나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MRI를 찍어보면 실제로 디스크 변성,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내장증 같이 오래 앉아있으면 아픈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오래 혹시 막 너무 앉아 있어서 그런가요? 많이 앉아있기도 하고. 저희 때보다 그 책상에 앉아있는 나이대가 좀 빨라진 것 같고 또 시간도 길어진 것 같고 활동은 줄고 그리고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의 발달이 있다 보니까 장시간 한 자세로 뭔가 유지하다 보면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히 10대는 디스크만 있는 거죠. 그때는 뭐 간혹 뭐 기형에 의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명 정도 발견이 되고 네, 선천적인 거 그리고 측만증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심해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고 20대로 넘어오면 20대는 확실히 운동을 뭘 했는지 아니면 다쳤었는지 다치는 경우가 많군요. 네. 20대 분들은. 이런 거 스포츠나 이런 어떤 생활 습관 이라는 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디스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조금 갈리는 것 같고요. 이제 40대, 30대 이렇게 넘어오면 점점 우리가 흔히 아는 디스크와 협착 같은 그런 질환들이 생깁니다. 이게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제 손상이 되는 쉽게 말해가지고 디스크가 싸고 있는 우리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 같은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수액 부분까지도 이제 밀려 나오면 저희가 이제 디스크 탈출이라고 얘기하는 증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강도 자체가 변성이 되면서 디스크 자체의 변성이 되면 그때는 허리가 좀 아프고 괜찮은데 그게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서 이제 협착이 같이 진행이 되면 잡아먹는 공간이 이제 디스크에서 튀어나오는 공간이랑 협착 때문에 이제 오는 공간이 이 좁아져 들어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협착증이 생기는 연령대가 빨라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한 40대, 50대 정도만 되셔도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옛날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옛날엔 어땠어요? 이런 거 다 여쭤보면 그 이전에 디스크가 한번 심하게 터져가지고 허리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나 며칠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꼭 거의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경우가 많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디스크가 좀 젊었을 때 터지시는 분들은 왜 터지시는 거예요? 뭐 다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꼭 다치지 않아도 그렇게 좀 터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주 젊었을 때 터지는 거는 그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축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골프를 되게 일찍 시작해서 허리를 이렇게 네, 허리를 쓰니까. 많이 쓰는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의외로 근육질인데 운동을 무리하게 많이 했던 친구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택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업무 때문에 네. 많이 쓰시는 그런 분들은 또 특징적으로 보통은 디스크가 4, 5번에 생기는데 상부에 생겨요. 2, 3번이나 1, 2번 거기가 디스크 퇴행 변화가 있고 하면은 무슨 일 하시는지 꼭 물어보게 됩니다. 업무 때문에 또 이렇게 네. 무거운 거 많이 드시고 하면 그러시는 경우가 있겠네요. 혹시 또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심하신 분들도 좀 더 보실 것 같고 좀 어떠세요? 젊으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가끔 오시긴 하는데요. 사실 네네.
젊은 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대학교를 오는 그렇게 또 이제 흔하지는 가까운 접근성을 않고. 찾으러 네. 가시는군요. 하지만 그 제가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좀 양상이 많이 변한 것은 보입니다. 그 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약간 연구하던 게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목 자체도 좀 더 많이 구분 경향들이 요즘 세대에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위원장님도 같이 했지만 그 저희 병무청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그 이제 디스크나 허리 통증으로 신체 검사 받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다 20대 분들인데 네,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끼리도 공감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자금만 해도 되게 어렵거든요.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거의 1,500명 정도가 사급 판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허리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되게 화면이 멋지게 저렇게 4분할 돼가지고 좀 멋있지 않아요? 제가 보면서 너무 되게 뉴스처럼 멋있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도 목이 굽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막 누워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걸 알지만 어쨌든 자세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따 천천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주셨는데 조금 보고 좀 이 내용을 이어가 볼까 봐요. 네, 수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남아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 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답변 주실까요? 일단은 외래에서 제일 저희가 수술해드리고 나면 제일 많이 듣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서 왜 증상이 아직도 남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하게 되면 신경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눌려있게 되면 신경 자체가 성질이 변하거든요. 변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생겼을 때 이 증상을 보면 뭐 이제 하지 방사통 같은 경우 엉치부터 이제 발끝까지 예를 들어서 쭉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 굵은 데서부터 좋아지면서 이제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됐던 게 우리가 압박을 받던 디스크 자체는 제거를 해줬지만 신경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재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보통은 저희가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협착이든 디스크든 해가지고 발끝이나 아니 발바닥 같은데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증상은 좀 남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네. 그리고 마비 같은 경우도 24시간 이내에 바로 수술을 해드렸을 때는 대부분 다 좋아지시는데 48시간 이후에 수술을 했을 때는 확실히 또 돌아올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마비가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돌아올 때도 이상 감각, 통증 같은 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미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빨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한번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허리를 또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통증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르신분들이 수술하면 이제 말끔히 낫는 줄 알았는데 이제 통증이 왜 남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라이브 질문 드리다 보면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볼 텐데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죠.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 이게 두 개가 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크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스크다 추간판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스크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디스크 탈출이죠. 실제적으로는 디스크가 두 개 밖에 섬유륜과 안에 수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섬유륜 파열이 동반이 되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오는 경우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스크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터졌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네. 그리고 협착은 이제 신경관, 척추관 안에 뭐 다양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제 좁아져 있는 경우를 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협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퇴행성 디스크 행윤이나 뭐 실제 퇴행성 탈출도 동반이 되어 있어서 둘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협착 증상이 주로 나타나면은 이제 협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보통 젊은 분들이 더 많지만 파열이나 탈출이 있으면은 디스크입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동반되는 경우가 많군요. 네. 네.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무리하게 하다가 허리가 깨가지고 다리까지 찌릿해가지고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진짜 심플하게 디스크만 탁 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면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고 서서히 안 좋아졌다 이러면 이제 협착증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일단 먼저 환자분이 처음 얘기해 주실 때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죠. 진료를 보기 전에.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단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어떻게 증상을 주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하세요? 그 증상이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디스크 터져서 이런 거는 약간 급성, 그러니까 갑자기 아픈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자세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그럴 때 갑자기 어떤 힘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그 디스크를 싸는 섬유 인대가 찢어지고 안에 있는 이제 수액이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요. 저린 증상 없이 허리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협착 증상은 조금 오래되고 지속된 요통이 있다가 이제 점차 진행하는 거죠. 언제 아프셨어요? 3년 전부터 허리는 안 좋았는데 요즘은 점점 걷기가 힘들어진다.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면서 하지 방사통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요통만 있기도 하고요. 협착은 좀 만성적이고 시간 경과가 좀 길어지면서 점차 좁아지는 성격이고요. 디스크는 딱 파열되면서 신경을 딱 누르니까 저리는 게 협착도 있고 뭐 디스크도 둘 다 다리는 저릴 수 있지만 조금 듣다 보면 이제 히스토리가 다른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저는 요즘 설명드릴 때 협착이 사실은 대단한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 이렇게 많이 쓰면 관절 굵어지고 인대 굵어지고 손가락 굵어지는 것처럼 척추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쪽에 있는 후관절을 많이 쓰니까 후관절이 굵어지는 거고 주변에 있는 인대는 또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많이 움직여지고 쓰다 보니까 이 인대가 굵어지는 거고 디스크 자체도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변성이 되어서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인데 사실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신경에서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눌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증상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어쨌든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뭐 노화나 퇴행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수명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부터 그래도 좀 챙길 수 있는 거를 챙겨야 조금이라도 건강한 허리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코어 근육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나쁜 자세를 피한다든지 뭐 체중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팁들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미리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협착이라는 게 결국은 허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절을 적게 쓰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속도를 늦추려면 척추의 움직임을 사실 어찌 보면 줄여주면 되거든요. 척추가 우리 하중을 받는 그 피로도를 줄여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척추체를 잡아주는 근육, 그러니까 우리 척추체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장요근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육 아니면은 뒤쪽에서 허리를 잡아주는 척추 기립근 같은 그런 근육들의 강도 운동이 증가해서 그 근육들이 이제 강하게 척추를 잡아주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척추에 가해지는 피로도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협착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겠죠. 이게 아주 건강했던 상태로 예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진행되는 속도는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의견 주시자면요? 뭐 일반적인 퇴행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변형이나 이런 거 많이 보기도 네, 하는데 네. 그 특히 여성분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허리가 굽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등 근육도 많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등이 굽어서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 저희 뭐 유모차 끌고 당기시는 네, 네, 그런 네. 허리 굽으신 분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변형이에요, 교수님? 아니면은 자세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뭐 자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물론 그리고 검사해보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허리 근육이 많이 얇고 질도 안 좋고 하신 경우들이 많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처음엔 걸을 땐 괜찮은데 네, 걷다 보면은 허리가 계속 굽는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중간에 잠깐 쉬고 허리 다시 폈다가 다시 또 조금 걷다가 보면 다시 허리가 굽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은 MRI 찍어보면은 근육도 되게 작고 질도 되게 안 좋고 해서 그렇군요. 좀 젊었을 때부터 좀 운동을 해두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여쭤볼 텐데 또 원장님도 또 한 가지 좀 네. 팁을 주시다면요. 저는 환자들 이제 퇴원 전에 수술 받고 가실 때 항상 하는 네. 얘기가 바닥에 앉지 마세요. 아, 바닥에 앉지 마시고 그다음에 의자는 되도록 등받이 있는 의자를 쓰시라고 하고요. 의자에 앉는 시간을 30분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 세 가지는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도 30분 이상은 조금 쉬었다가는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꼭 주고 회사에서도 일한다고 해도 2-3시간 길게 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주위를 환기시켜라. 한 자세로 오래.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러다가 디스크가 악화되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팁은 꼭 그러면 막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바닥에 앉지 말고 30분 이상 앉지 마세요 하면은 그 두 개는 기억을 하셔서 제가 주입식으로 항상 그렇군요. 우리 소파에서도 바닥에 앉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피해야 하고 사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저도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이제 알람을 맞추고서라도 잠시 일어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조금 받아보고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조금 올려주시면은 한번 볼게요. 네. 박영철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7세 남자입니다. 제가 살이 많이 찌고 체중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빨리 걷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거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지 걱정이라서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특히나 체중이 많은데 근육량도 많은 분들이 많고 그 단시간 내에 체중이 갑자기 불어난 분들이 보통 허리가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나 어떤 뼈나 근육이 그걸 따라갈 시간이 없이 그냥 체중이 확 불면 이제 갑자기 부하가 걸리니까 그때 섬유륜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잘 나거든요. 유산소 운동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추천드리는 운동은 네네. 항상 제가 설명하는 거는 운동화 신고 운동복 입고 따로 시간을 내서 회사에서 걸어 다니는 거 말고 30분 이상 걸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도 5에서 6 정도의 10분 이상 자전거를 무릎을 높여 타지 마시고 무릎이 고관절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안장을 충분히 해서 자전거를 매일매일 하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게 하체 근육량이 몸의 전체 근육량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코어 근육을 자극하려다 보면 초기에 허리가 아픈 분들은 디스크에 오히려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근육량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운동량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전거랑 걷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 중에 스쿼트가 좋기는 하지만 무게를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허리가 아플 때는 하프 스쿼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팔굽혀펴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또 혹시 첨언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체중이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도 많이 나가지만 이게 많이 뺀 거거든요. 놀랍게도. 네.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을 많이 다치세요. 아, 저도 오히려 실제로 무릎에 그랬고. 더 그래서 무리가 가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의자 같은 거 살짝 받쳐가지고 저희 유튜브 영상도 저희 얼마 전에 찍었던 게 있는데 김병환 원장님 네네. 오늘 안 오셨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프 스쿼트 같이 이렇게 좀 받쳐놓고 한다든지 팔굽혀펴기도 그냥 하면 잘못하면 다치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팔꿈치나 이런 데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서 무릎을 이제 대놓고 이렇게 하시는 팔굽혀펴기 같은 걸 하시면 근력량 향상에 도움은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또 고서영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40대 후반인데요. 허리가 네, 여기 위 가장 앞부분에 주신 질문인데 40대 후반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래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왜 저는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할까요? 너무 힘들면 수술을 하라고 권하시던데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해야 할지. 네, 병원을 사실 좀 가보셨는데 의견을 주신 내용들이 조금 달랐나 봐. 이럴 때 사실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대 많이 오지 않나요? 우선은 사실 사진이 아마 심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영상이 심한 것과 증상이 심한 것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 다만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얼마나 불편감을 느끼시는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디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다르게 하라고 하고 라는 의견으로 또 저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라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조금, 네. 뭐 사실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뭘 해서 어쨌든 좋아지면 잘 선택한 것이고 아니면은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병원 100군데 돌아다녀 보시면 100군데 다 다른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제 맞는 의견이 좀 방향성이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사 환자 관계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느끼기에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안 하고 싶어서 수술 안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네, 많은 것 네. 같아서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씀 들으시려고. 그래서 좀 그런 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제 수술은 하고 싶은데 고민이 되시는 거라면 그냥 이제 좀 환자 의사 관계가 좀 좋은 분이랑 같이 얘기를 잘 맞춰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진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허리가 아픈 게 꼭 디스크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뒤쪽에 있는 후관절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 디스크가 변성된 것 때문에 디스크 자체에서 통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면 이제 또 앉아있는 게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뭐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신경이 다리 쪽으로 주행하는 방향에서 중간에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잡아채어져도 통증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고 좀 어느 정도는 이런저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종합해 봤을 때 가장 결국은 본인 몸이시기 때문에 좀 제일 합리적이다. 나 이 사람하고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같이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은지님께서 세 분이나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오늘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주신 분들 계시고, 듬직하십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응원의 댓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플라워님께서는 47세 여성분이신데요. 허리 통증이 일주일 전부터 발생해서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까지 내려옵니다. 또 막 엄청 검색을 해보셨나 봐요. 좌골신경통 이런 거를 좀 보셨다고 하는데 디스크는 아닐지 좀 걱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병원에 가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또 의견을 좀 주시자면요.
이게 전문가께서 자골신경통 이게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상근 증후군이랑도 또 같이 이제 네.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약간의 특징적인 거 이제 좀 자세 같은 걸 해보면요. 이제 평소에 이제 다리를 많이 꼬시거나 이랬던 분들이 한쪽 이제 증상이 있는 쪽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허리를 쭉 핀 상태에서 그냥 구부린 상태에서 숙이거나 하면 또 허리에 디스크가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쭉 핀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보시면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좌골신경이 한마디로 좀 당겨지는 자세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통증이 더 악화가 되고 유발이 된다든지 하면 좀 좌골신경통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허리에서부터 우리 다리 발끝까지는 하나의 전선처럼 이렇게 쭉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쪽에서 눌리면 디스크나 아니면 뭐 협착에 의해서 허리에서부터 눌려가지고 다리 발끝까지 이어가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거쳐가는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영상 검사를 해서 디스크가 아니다라는 게 먼저 확인이 돼야겠죠. 제일 네. 위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소거하는 소거법으로. 방식으로. 네.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진료를 보고 그렇군요. 있고요. 사실 가장 흔한 건 디스크죠. 네. 증상에 맞는 거는. 음.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감별을 해보시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좌골신경통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위 먹은 북극곰님께서요. 이런 분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살찌니까 허리가 아프다. 근데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체중만 감량했을 때 돌아오는지 아니면은 이게 한 번 통증이 생기면은 계속 이게 나빠지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거는 반대로 체중을 급격히 뺀 분들도 나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근육이 중요하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체중이 불더라도 점차적으로 찌는 거는 한 1, 2년에 걸쳐서 살이 쪘어야 하는 분들은 크게 없고 아파서 진짜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한 6개월 동안 뭐 갑자기 120kg가 됐어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체중은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운동도 하셔서 근육량도 빠지지 않게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럽게 체중을 감량하시면 근육부터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쵸. 오히려 더 아픕니다. 더 문제네요. 네, 아까 그 그래서- 기립근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근력량을 유지를 하면서 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꼭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20대인데 게임을 많이 해서 척추측만증 진단받으셨다고. 1번 척추측만증이면 이게 뭐 무슨 말이죠? 1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 말씀이실까요? 한 번 같은데. 한 번 같죠? 우선은 네네. 실제로 측만증인지를 보시는 게 제 생각에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측만증이라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의학적으로 측만인 거랑 단순히 휜 거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아파서 좀 구정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측만증이라고 해도 각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치료받고 좋아졌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적인 측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각도 이하라면은 물론 나이가 들면서 더 나빠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40도 내지 50도 정도 되는 좀 큰 각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더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는 될 수는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나요, 혹시? 좀 심하신 분들은 네. 심하지 않으면 근데 육안으로는 판별하기는 어렵죠. 그냥 서서는 보기는 힘들고요. 아, 저희가 네네. 그냥 검진할 때 몇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 수그리면 네. 이제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나는 아. 경우들이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 앱스토어 가면은 만들어 놓은
그 재주는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거 해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채연님께서는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하루 잠을 잘 못 잔 것만으로도 종일 허리가 아플 수 있나요? 며칠 전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런지 종일 허리가 아프셨나 봐요. 이런 건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전문가 같습니다. 아, 전문가. 네. 잠을 못 잤다는 건 뭔가 몸에 무리가 되는 어떤 환경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나빠져서 컨디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꼭 터져서 신경을 눌러야 다 디스크는 아니고 어떤 염증이 끼거나 관절 통증은 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지나간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무리한 컨디션이나 이제 상황들이 지속되면 몸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아플 수는 있겠죠. 그게 반복되는 건 좋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질문을 많이 주셔서 질문을 좀 쭉 받아보고 네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야희님께서는 잘 때 허리가 아파서 자꾸 뒤척이신데요. 잠을 설칠 정도는 아니고 좀 자기 전에 자세를 계속 바꾸는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도 좀 불편감이 있으신가 봐요. 혹시 잘 때,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한데 잘 때 그냥 똑바로 자는 게 뭐 허리에 좋다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아니면 베개 같은 거, 매트리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자세 자체는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만 아니면 엎드리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허리를 많이 상하게 하고요. 그것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고 네. 그 다음에 매트리스는 적당히 딱딱하고 뭐 물렁물렁하고 이런 거보다 이제 몸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우리 허리는 커브가 있거든요. 허리에 이제 만곡돼 있는 이 각도를 잘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만곡이 굉장히 크신 타입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쭤봐요. 주무실 때 똑바로 네. 누워있으면 허리가 좀 뜨지 않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비싼 돈 들여서 매트리스 갈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 허리 안쪽에다가 수건 같은 거 좀 접어가지고 받쳐서 주무시면 조금 피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베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목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 각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즘은 워낙에 일자목, 거북목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쪽 앞쪽에 전방 각도를 주는 그런 경추 베개 같은 거 베시면 오히려 더 통증이 유발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너무 높은 곳에 해가지고 이렇게 거북목 같은 게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드릴 때 엑스레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개인별로 조금씩 달라서 이건 한번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엑스레이 찍어서 실제로 본인 척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그 커브라는 거 말씀 주시니까 궁금한 게 그거는 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자로 되게 이렇게 예쁘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저는 좀 휜 것인지 아무튼 좀 커브가 있는 편이라서 이게 좀 뭐 혹시 어떤 게 뭐 좋고 안 좋은 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전문가분? 저희가 일반적으로 커브 이제 전문가? 만곡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옆에서 본 거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 각도 자체는 타고 나는 겁니다. 저희가 태어나기를 저희가 골반 각도로 재서 그 좀 큰 사람들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서양 분들 생각하시면 좀 그 옆에서 봤을 때 그 요추는 들어간 데가 크고 나온 데가 크고 이런 것처럼 아시아인이 보통 더 작습니다. 근데 아시아인 중에서도 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타고난 각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가 좋다 안 좋다는 없는 거예요? 좋고 안 좋고는 없는데 수술하기엔 작은 부지. 예후가 좀 더 좋나요? 아니면은 아니 수술을 할 때 편해요. 하는 의사가 그 환자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승권님께서 이제 66세 분이시고 도움 바랍니다 하면서 댓글 주셨는데요. 다리 저림이 있으시고 통증이 종일 걷다 보면 심해지고 앉거나 쉬면 나아집니다.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 예.
걷다 보면 악화되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저희는. 쓰면 좀 무리가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맞는 설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자꾸 걷고 이러다 보면 신경 입장에서도 혈류량을 더 요구를 하겠죠. 근데 협착이 있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순환이 나쁠 거고 네. 피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 신경이 일시적으로 약간 경색 증상처럼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간 이제 다리가 확 무겁고 통증이 느껴져서 더 이상 걷기가 힘들고 그래서 앉아서 쉬면 또 좀 괜찮아지고 요게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그럼 조금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일까요? 함승건님께서. 일단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고 네네.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 어떤 치료가 적절할지는 의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코딸기님도 오늘 되게 젊으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20대 분이신데요. 저릿한 느낌과 쿡쿡 찌르는 통증이 하루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MRI에서 디스크 돌출도 보이고 협착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면 동반되네요. 두 가지를 따로 치료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협착이 근데 29세 여자분한테 협착이 과연 어느 정도 많이 심하진 않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디스크가 메인일 텐데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수술적인 방법을 하더라도 뭐 협착 수술 따로 디스크 수술 따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디스크까지 접근을 하려면 뒤쪽에 있는 저희가 인대를 어느 정도 제거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감압이 되는 거고 그럼 협착증 수술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같이 분리해서 치료가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와, 근데 젊은 분들도 이렇게 협착이 오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요즘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고, 얼른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권희님께서는요, 요즘 허리가 아픈 증상 보면 다들 숙여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저도 허리 증상이 안 좋다고 치료를 받았던, 이거 또 젊으신 분이에요. 허리를 바르게 펴도 자꾸 숙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뭐 좀 좋은 자세,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일할 때, 이런 거 좀 신경 쓰면 좋다라는 거 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일하실 때 나도 모르게 책상에 이렇게 기댄 자세가 있는데요. 그게 좀 안 좋고요. 그런 자세는 피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30분 정도 지났다 싶으면 커피 한잔 한다든지 화장실 다녀온다든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걷는 운동하고 자전거,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디스크의 뭐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세를 내가 일시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거 5분 있으면 까먹고 어차피 다 돌아가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 있고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는 뭐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술도 영향을 미치고 담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 챙기시고 영양제 좋다는 거 드시는 분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비타민 D 비타민 D 뼈의 건강에 좋은 거 이런 거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토템님께서는 혹시 수술하지 않고 이제 시술이나 뭐 이렇게 생활 습관만으로 버티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까 되게 증상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2단계라고 말씀 주셨는데 좀 의견을 주시자면요. 우선 저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다른 의학적인 질환들처럼 치료를 안 하고 뭐 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뭐 수술이 두려우시건 그냥 하기가 싫으시건 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러시다면 제 생각에는 안 하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수술이 100% 안전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게
그 제가 느끼기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태에서 떠밀려서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좀 경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계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유지해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 효과가 아예 없다 그러면 사실 굳이 유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저희 환자들 이제 뵈면은 항상 환자분들께서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네, 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약간은 좀 상스러울 수는 있지만 허리병은 죽을 만큼 아픈데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데 수술을 꼭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경이기 때문에 네네.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때는 사실 진짜 의사가 멱살 잡고라도 수술방 올라가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면 어느 정도 본인이 견디실 수 있는 결국은 이 협착증의 수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셔야죠. 근데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증상이 점점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요. 네. 허리에서부터 이제 엉덩이, 다리, 종아리까지 가서 약간 발목 지나갈 때쯤 되면 수술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 쪽의 증상은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네. 웬만한 그쪽에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발바닥에 모래 밟는 것 같은 뭔가 불편한 진짜요? 느낌이 남아요. 맞아요. 라고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보통은 이제 발가락에 힘이 좀 떨어지셨다든지 아니면 발까지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꼭 그런 증상이 남기 때문에 그렇군요. 발목 정도쯤 가시면은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해지기 전에 네. 필요하다면은 받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수술을 미루면 안 되는 그러면 상황, 마비나 대소면 이런 것도 말씀 주세요. 이럴 때는 진짜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심할 때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윤희님께서는 저희 미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허리 디스크가 또 재발해서 재활운동 하러 다니신다고 이거 도움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재활운동 어떤 운동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근력 운동이겠죠. 네. 당연히 운동은 해야죠.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통증이 급한 급성 통증일 때는 안정가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통증은 줄여놓은 다음에 이제 충분히 운동할 정도의 컨디션이 됐을 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디스크가 터져서 와서 너무 아픈데도 운동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조급한 마음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운동으로 오히려 무리하려고 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재활 운동을 찾기보다는 디스크 자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뒤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금방 가죠. 50분이. 우와. 금방 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 또 출연해 주셨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만 들으면서 마무리 해볼까 봐요. 저부터 네.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 많을 줄 알았으면 사실 질문 답변이나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그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병원에서 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뭐 꼭 치료를 하셔야만 병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나왔는데 여전히 떨리고요. 진짜 뭐 전혀 몰랐습니다. 네. 떨린 거 되게 숨기느라 고생했어요. 너무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여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또 질문 주신 거 어느 정도 답변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답변도 드릴 수 있고 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올리신 분 중에 이제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혹시 김포 근처에 계시면 저희 병원 오시면 제가 잘 진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교과서적인 수술의 적응증은 마비나 대소변 증상이 맞는데요.
실질적인 디스크 수술의 적응증이라는 게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질이 안 좋다든지 저 환자분 중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증상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고 그렇게 6개월 이상을 끌어도 우울증도 해결이 안 되고 통증도 심해지니까 수술을 하고 약은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환자분들이 진짜 여기서는 우리가 간섭을 해서 수술을 해서 환자분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교과서에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겁나니까 가면은 너무 상태가 안 좋을까봐 겁나서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주사를 잘 놓는다는 데만 찾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은 뭐 미루더라도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고 운동도 하시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오늘도 시간이 너무 금방 갔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척추사이다 라이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